네, 영상을 통해서 만나 뵙게 된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족의 스승 월남 이상제라는 제목의 5권의 책을 쓴 저자 천광로 작가입니다. 한국 근대사를 구한말에서 대한제국으로 일제로 함몰돼 들어가는 한일병합에 이르는 그 과정을 월남 이상제 선생을 통해서 차근차근 그의 일생을 따라가면서 이 책을 쓰는데 4년이 걸렸습니다. 책을 내는데도 1년이 걸리더라고요. 한 2300쪽 되다 보니까 글자 수가 135만 자 됩니다. 나름 열심히 냈지만 이 책이 나와 있는 줄을 잘 모르는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책을 쓰고 자기가 책을 읽고 읽는 거야 수도 없지 읽지만 소리내서 직접 방송하듯이 읽는다거나 저처럼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올린다거나 이런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직접 읽어 보니까 이거 좀 달라요. 그리고 또 힘이 듭니다. 사실 책이라는 게 그냥 국어책 읽듯 하는 거하고는 좀 달라야 되겠다. 제가 아무리 잘 읽으면 뭐 하겠습니까? 듣는 분이 듣기에 편해야 되고 듣기에 이해가 잘 되는 그런 것이 잘 읽는 것이겠죠. 이 책은 제가 이제 9명의 손자가 있어요. 외손자가 셋, 친손녀가 셋, 제자가 셋, 그래 9명인데 나이가 이렇게 70이 다 돼 갔지만 그래도 이렇게 책을 열심히 읽는 것을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놓고 나면 우리 할아버지는 나이 70 다 돼가도 이렇게 책을 읽으셨는데 나는 책 한 권도 못 읽나? 그런 것이 아이들에게 그 유전자라면 유전자, 정신적 교육이라면 교육, 정신이 될 수 있거든요. 시각장애인 들으시면 좋고요. 한국사 공부하시는 청장년들 참 좋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단 제가 당이 좀 심해서 건강관리를 잘못했어요. 젊어서. 그래서 시력이 많이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치아도 안 좋아서 틀니를 하고 그래서 발음도 좀 그렇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들어주시기 바라고. 오늘은 몸이 어제나 그제보다 좀 못한 편입니다. 그래도 몸 좀 안 좋다고 비 온다고 학교 빠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거 하고 똑같죠. 잘 해보겠습니다. 11부까지 하세가와 총독이 외성대로 불러서 총독 관저에 갔던 월남 선생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읽어드렸고요. 이제 이번에는 제12부 큰 제목 묻혀있는 독립의 씨앗들, 작은 제목 5만원입니다. 편하게 사세요. 제1차 세계대전 대한독립의 불씨, 천하의 못된 짓거리만 골라서 하네. 점점 드러나는 붉은 이빨,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5만원입니다. 편하게 사세요. 점심이요. 속에 불이 나는데 밥이 넘어갑니까? 나 그냥 갈랍니다. 아닙니다.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는데 식사 대접은 해 올려야지요. 대접은 내 말을 새겨 들었다면 그게 대접입니다. 정말 그냥 갈랍니다. 식사할 맘 일절 없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이미 극진하게 모시라고 시켰습니다. 왜요? 일본 놈밥이라고 밥맛 떨어질까 그러십니까? 그래서 조선 불고기로 준비하라고 조선 요리사에게 특별 부탁을 했습니다. 글쎄 싫다니까요. 일본 총독 강저에 수십 번씩 드나드는 조선인들이 많은 줄 아는데 그네들이나 잘 대접하시죠. 난 목구멍이 더러워서 비위가 약합니다. 죄송하지만 사양입니다. 하하, 전 그렇습니까? 대감 성미로 볼 때 이해는 갑니다. 정이나 그러시다면 그만두러 하겠습니다. 전화기를 돌리더니만 어이, 대감께서 식사는 사양하신다니 자네들이나 먼저 드시게. 나는 좀 이따 내려가려니. 하세가와의 얼굴이 처음 같지 않게 밝게는 보인다. 일본은 변화돼야 복을 받는다. 회개하고 좋은 이웃답게 행동하여라. 참
일리는 있는 말씀입니다. 예. 할 말 반도 못했어요. 정말이지 이러면 안 됩니다. 일본인이라고 해서 벼락이 피하고 지진에도 안 무너집니까? 하늘이 진노하는 날이 오면 바위 밑에서 숨는다는 말이 있어요. 부귀영화가 뭐하자는 것입니까? 전부 허무한 것입니다. 이제 살면 얼마나 산다고 남한테 몹쓸 짓만 하고 삽니까? 또 기분 상할 소리지만 일본 총리 대신 최다 4번이나 지낸 2등 방문 보세요. 그게 안중근이가 죽인 게 아닙니다. 인명은 제천이라고 하늘이 용서치 않은 것입니다. 악독하게 굴면 하다못해 버러지도 독을 뿜고 풀 한 포기에도 해독을 뿜는 법입니다. 하늘이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지. 우선 먹기에 꽃감이 달다고 해서 조선 백성을 질밥을 생각이랑 하지 말고 청독으로 있는 동안 모쪼록 사람을 죽이고 약탈하고 족치면서 감옥에 쳐놓고 고문하지 말아요. 내가 인생 선배로서 하는 말입니다. 예, 무슨 뜻인지는 알긴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악종이 아닙니다. 예, 말 좀 조금 그리고 믿어주세요 하더니만 책상 아래서 가방을 꺼낸다. 월남 대감마님, 이거 가지고 가십시오. 이게 뭡니까? 이것은 본국 카스라 총리 대신께서 특별히 보내주신 것입니다. 가방을 여니 돈이 그득하다. 월남이 깜짝 놀란다. 이 무슨 돈입니까? 참, 나를 어찌 보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월남이 버럭 화를 냈다. 가방을 다시 닫으며 하세가와는 음성을 낮춘다. 이 돈은 대감께서 이미 고령이시니 고향에 내려가 남은 여생을 편히 쉬시게 하라고 보내주신 돈입니다. 여생을 편하게 살아라. 일본 돈 받아가지고 이 밥에 쇠고기밥 끓여 잘 먹고 잘 살다 되자라. 말썽 부리지 말고 독립운동 그딴 거 집어치우라고 주는 뇌물이라 그거죠? 또 말을 비트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 뭐요 이게? 우리라고 왜 모르겠습니까? 조선왕실에서 충신을 꼽으라면 첫 손가락에 대금을 꼽아야 한다는 것이 일본의 시각입니다. 충신. 내가 충신이면 이완용이는 왕충신이요? 나는 일본에게 미운 털만 박힌 놈인데 왜 나한테 돈을 줍니까? 먹고 떨어져 자빠져 자라 그겁니까? 아니, 주는 사람이 어른이 아래서 드리는 건데 곡해도 유분수지. 대감마님네 집안 형편도 잘 압니다. 평생 나란 일 한다고 거두지 못하고 집안 채도 없이 살아오면서 고린 동전 한 푼 검은 돈도 안 먹은 이런 분이 조선에 한 분밖에 더 있습니까? 이보시오, 하세가와 세고 비렸습니다. 불충의 몸으로 이미 세상을 버렸어야 할 사람이 나요. 을사조약 때 진정한 충신들 다 자결했습니다. 이놈의 목숨이 뭐라고 황제 곁을 지키지도 못하는 바보가 충신이요? 충신? 충신이고 망신이고 가네. 당신 내 다이쇼 천황 폐한지 폐긴지한테 분명히 말하시오. 그리고 가스란지 옷을한지 하는 총리 대신한테도 분명히 말하시오. 내가 그러더라고 하고 틀림없이 전해주시오. 이 늙은이가 하는 말이니 잘 전해보시오. 받기나 하고 말씀하십시오. 나는 종 2품에까지 올랐던 고위 관리였었고 10년 전 순종폐하에 영을 받아 정이품 법부 대신 오라고까지 했던 왕실의 신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소심한 건지 멍청한 건지 내 평생 신하생활 전부 5년하고 70평생을 살아오다 보니 차라리 장사꾼이나 농사꾼보다 못한 가난뱅이인 것 맞습니다. 그러나 나는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으면서 요즘은 금식기도도 자주 합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굶어 죽든 말라 죽든 국가의 재물을 내 앞에 감추거나 벼슬자리 준다고 매간매직하여 일전 한번 받아먹은 것이 없소이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이름만 대감해지 실속은 거지입니다. 내 주머니에 아니 우리 집에는 지금 단 쌀 한 가마니 살 단돈 10원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루를 살다 죽어도 나는 목은 이 세계의 후손이며 앞서가신 부친
너희 유지와 나를 가르치신 스승님들, 특히 청빈의 상징신 죽천 박정영 대감님의 가르침을 다 늙음하게 훌렁 뒤집고 배불리 먹고 살다 죽을 생각은 소털 반개만큼도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하더란다 라고나 전해주시오. 아니 대감, 이 돈이 적은 돈도 아닙니다. 여기 든 돈이 5만원입니다. 5만원이면 쌀이 1만 가마니입니다. 이 돈 가지고 고향에 가시면 동네 앞들 전답을 다 사고서도 남을 거액입니다. 웬 뇌물도 아니고 이건 퇴위하신 고정임금이 신하로서 올곧게 산 포상으로 고정임금 대신 일본 정부가 내려준다고 좋게 생각해도 될 일 아닙니까? 받아가주세요. 백천 만마디를 해도 나는 거부합니다. 내게 정승을 준데도 거부요. 내게 총독자리를 준데도 난 싫습니다. 헛심 빼지 말고 그만 권하시오. 이건 제 뜻이 아니라 총리 대신과 다이쇼 황제폐하의 뜻이라고도 말씀드렸는데 이러시면 제 입장이 난처해집니다. 난처해지십시오. 개자식이라고 욕하고 돌려주시오. 그냥 나는 아무렇게 취급해도 괜찮습니다. 충신은 개코나 무슨 얼어질 충신입니까? 사람 상처난 데를 잡아 뜯어도 유분수지. 지금 대왕제 폐하를 생각하면 10번 목을 치시라고 하고 싶은 이 불충한 자를 일본이 뭘 안다고 나를 챙긴다는 거요? 챙기려거든 우리 대왕자 폐하나 챙겨주시오. 난 1000만 번 거절입니다. 하하, 정말 이러지 말고 가방을 내민다. 할까 총독! 월남이 큰 소리를 쳤다. 네, 이런 걸 보이고 싶지 않은데 자꾸 이러면 이거 발길로 걷어찹니다. 걷어찰까요? 예. 차마 발길로는 못 차고 손으로 확 밀쳐내 던져버렸다.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고 돈이 흩어진다. 미안 나외다. 월남이 추슬로 방을 나선다. 예, 난 갑니다. 하세가가 급히 달려나와 월남의 도포자락을 잡는다. 전 그러시면 모른 척하고 YMCA에 쓰셔도 되지 않습니까? 뭐요? Y 하지 말아요. Y는 내가 열이라면 거기는 만도 아니고 억도 넘는 것이요. 길바닥에 거지한테 줄 가치도 없는 돈이니 잡지 마세요. 월남이 방문을 나서자 포기한 하세가와 어이 대감 가시네. 대게까지 모셔다 드리게나. 전화로 명한다. 일본 총독부 차로 집에다 모셔다 드리라니 월남에게 이 말이 통할 말이라 하겠는가. 다음 제1차 세계대전. 조선이 일본의 지배하에 들어가고 월남은 YMC 총무로 취임한 지 1년이 지나 1914년 세계는 전쟁에 휘말려 들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나 불리는 이 전쟁은 동양 삼국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나 러시아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들었다. 처음, 그러니까 1914년 7월 28일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대한 선전포고로 시작된 세계대전은 이러다가 언제 조선과 일본에게까지 전쟁의 불씨가 튈지도 붙을지도 모를 대규모 전쟁이었다. 그간 세계 각국은 대소간 전쟁이 자주 일어나기는 하였다. 그 전쟁은 주로 인접국 간의 국경 분쟁이거나 종교 분쟁의 성격을 띠어 국지적 양상이었으나 지금 터진 이 세계대전은 국지전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전쟁이 되어 지구촌 모든 나라가 전화로 인해 죽각을 곤두세워야 하는 대규모 전쟁이다. 결국 4년의 전쟁을 거쳐 1918년 11월 11일 독일의 항복으로 끝이 나기는 하였으나 이로 인해 세계의 정세는 이전까지 상호 평화주의로서 주의에서 긴장 분위기로 바뀌어버렸다. 제기를 월남은 세계대전에 대해 일본이 폭삭 망하기라도 한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하지만 그러나 전쟁이란 일단 인명살상의 피해가 나기 때문에 일본이 망하려면 억울한 조선 백성이 죽어나갈 수도 있는 일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만도 없는 일이다. 세계대전으로 인한 참화는 1914년 6월 28일 프란츠 황태자 처가 피살되는 사건부터 불길이 타올랐다.
1915년 5월 23일 이태리는 오스트리아와 헝가리의 선전 포고를 하였고, 이듬해 1915년에는 영국군 최초로 강력한 전쟁 무기 탱크를 제작해 투입함으로써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말았다. 이듬해에는 독일군이 베르댕 공격을 감행하고, 독일군은 포르투갈의 선전 포고 후 러시아에도 선전을 보고하고, 독일군은 벨기에를 점령하였다. 이에 1917년 보다 못한 미국이 독일을 향해 선전 포고를 내리면서 영국, 그리스를 비롯한 유럽 일대가 전화에 휘말려 들었다. 걷잡을 수 없는 전쟁이 점점 커지자 1918년 1월 8일 미국 윌슨 대통령은 14약의 평화조약 선언으로 전쟁 종식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독일군은 가소전쟁을 펼치기 시작하여 세계는 내일 모레가 어떻게 달라질지 모를 위기에 처하고 말았다. 이 전쟁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의 협상국, 연합국이죠, 과 독일, 오스트리아의 동맹국 양 진영의 중심이 되어 싸운 전쟁으로서 그 배경은 1900년경의 제국주의 개막의 시기부터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조선은 일본이 직접 참여하지 않은 까닭에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는 것은 없다. 다만 영국에서 처음 창립한 것이 YMCA라고 하는 점, 미국이 조선기독교 청년회의 절대적인 후원자라고 하는 면에서 YMCA가 세계대전의 바람과 무관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점이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원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YMCA의 기본 정신에 충실하면서 어느 쪽으로 기울지 않게 자주적으로 운영해가고 있는 가운데 윤치호에게 16년 총무직을 넘기고 18년 지금은 세계대전이 가라앉는 즈음에 이르러서는 명예총무로서 전국 각지를 순회하며 YMCA를 통한 부흥운동과 더불어 민족운동의 계몽하고 각지로 다니며 강연에 열중하고 있었다. 월남이 전국을 돌면서 한 일 가운데는 흩어져 각자 운영되는 전국의 YMCA를 하나로 통합한 일이다. 어찌 같은 하나님을 믿으며 같은 YMCA 정신을 가진 우리가 자그마치 10군데나 되는 개별 조직으로 움직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월남의 통합의지는 백호의 포효와도 같이 YMCA 가견합단체를 감동시켰다. 물론 이것이 여러분의 고의로 분열을 주장한 것은 아닌 줄 잘 아오.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선교사님께서 처음 황성 기독교 청년회를 하나로 묶어야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던 탓인 줄도 잘 아오. 지리적으로 먼 곳에서 황성 청년회에 가입하고 동역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렵다는 점 충분히 이해하오. 하지만 이제는 하나로 뭉쳐 단일화되어야 할 때요. Y가 10개고 20개라면 향후 80개, 40개의 Y가 생겨 제각각 우리 Y, 너희 Y, 서울 Y, 강북 Y, 평양 Y, 부산 Y 이러다 보면 Y끼리 헐뜯고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여기는 이렇고 저기는 저렇다고 하여서는 하나님도 헷갈려 하실 일 아니겠소? 지금 세계는 일컬어 1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갈려 있소이다. 그것은 아주 작은 것이 큰 불씨가 되어 타오르는 화마와 다를 게 없어요. 찬불을 잡지 못하면 대궐이 소실되고 산불이 나도 잡기 어렵습니다. 우리 YMCA의 경우도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은 성경을 배웠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너 따로 나 따로 가자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부분이 하나가 되는 통합에 찬성하는데도 아직도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는 단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상제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전국 모든 아이가 하나로 뭉쳐 연합활동을 펼쳐나가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민족 번영의 길로 갈지 알려주면 무슨 조건이라도 수용할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제 Y 연합 1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을 더 이상 미루고 거역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5년 전 일본 YMCA에 다녀왔습니다. 잘 모르는 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일본은 우리 조선 Y와 일본 Y를 통합하라고 하는 허울 좋은 조건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말은 참 좋은 말이지만 일본 Y는 이미 1906년 우리 조선 Y에서 제1동포와 유학생을 중심으로 조선 Y를 일본에 설립한 것입니다. 통합이라는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조선 Y의 기능을 축소하고 일본 Y가 조선 Y의 본부가 되라는 요청입니다. 그것은 가까운 일본에서 무력화한 조선의 Y를 조정하고 지배하도록 하여 조선의 Y로 하여금 일본의 Y에 예속시키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통합은 하고 말 게 없는 일입니다. 일본의 Y는 우리 조선의 Y와 같습니다. 조선의 Y에서 예 하면 예하고 아니요 하면 아니요 하는 것이 일본 Y입니다. 이걸 반대로 일본의 Y가 예하면 조선의 Y가 예하라고 하여 조선의 Y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의도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소치입니다. 각각 개체가 아니라 동체인 것을 구태 통합하라는 명분으로 지배하기 유리하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올라타라는 저희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현실 조선의 Y는 일본의 Y하고 다릅니다. 조선 Y가 예하여도 아니요 한다면 통합이 요구되고 연합이 필요합니다. 몸은 같은 몸인데 수정마비와 같이 개체가 따로 움직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Y라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일본의 Y는 동체이나 우리 조선의 산재한 Y는 이름은 같은데 몸 따로 마음 따로인 상태라고 하는 제 말 이해하십니까? 모두가 일심동체로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 Y의 책무입니다. 이런 월남의 열정은 마침내 국내 산재된 YMCA 전체를 통합하고 공동연합 YMCA로 하나가 되었다. 다음, 대한독립의 불씨. 일제히 조선 지배 세력은 해가 갈수록 확대되고 견고해진다. 1918년 을사늑약으로부터 13년이 흘렀고 강제퇴위로부터 11년이 흘렀으며 한일합방 경실 국기로부터도 어느새 8년이 지났다. 조선 천지는 이제 일제의 치정권 안에 잠식돼 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무슨 백성들이야 뭘 얼마나 알겠는가. 그저 세상이 변했거니 하는 것 정도이고 세상이 변하면 변한 대로 맞춰 살아야 한다고 여길 뿐이고 일본인 군수 면장이 왔으면 왔는가 보다 하는 것이며 경찰서가 생기고 순사들이 부임해 왔다면 왔는가 보다 할 뿐이다. 그들은 각 처처 지방마다 이름께나 알려진 사람들이라면 우선 포섭 대상 1순위로 삼아 만나자 하고 만나 술상머리에 마주 앉으면 온갖 가문일설로 썩은 조선 조정과 왕실이 물러가 신선하고 새로운 문명의 세계가 열릴 것이며 일본은 이를 위해 조선의 학생 희생 봉사하러 왔다고 너스리를 떨며 교원 영색으로 민심을 유도해가기 시작하였다. 반대로 일본인 관리나 순사가 만나보자 하면 벼슬이라도 받는 것처럼 우쭐하니 힘을 주고 다녔다. 같이 한번 밥이라도 먹으면 그걸 자랑 삼아 떠보려도 했다. 인간이란 환경의 동물이라 환경이 바뀌거나 정권이 바뀌면 다시 그 주변을 맴돌며 한자리 얻거나 덕이라도 보려 하는 심사가 있는 탓이리라. 게다가 당신 얘기를 많이 들었다면서 죽여 세워라도 주면 우쭐해졌을 게 마련이다. 잘난 줄 이제 알아준다고 하나님의 무기으로 어깨에 힘주고 자랑삼아 떠벌리고 다니는 국민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중이다. 월남 이상제처럼 만나도 분별력이 있어 아닌 건 아니라 하고 밥 사주고 술 사주고 돈 준데도 거듭찰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기 시작한 것이며 충성 충자의 의미가 변색되어 가는 중이다. 따는 그럴 요소가 허다하게 많다. 멀리 갈 곳도 없이 안동 집시가 뒤흔든 조선의 조정이 잘된 게 아니지 않느냐고 하면 그렇다 할 것이다. 대원군의 쇄국 정책이 잘한 것이냐고 묻거나 아무리 서양인이고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천주교인들을 수천 명씩 죽인 게 옳은 일이냐고 물으면 그 또한 잘한 게 아니라 할 것이다. 명성황후와 대원군 세력이 대립하여 외척 세력이 나라를 주물렀던 것은 어떠냐고 물어도 또 묻 백성들은 역시 민겸호, 민규호, 민태호와 같은 수많은 민씨 일파가 나라를 어렵게 하지 않았느냐고 물어도 맞다고 할 것이다. 대궐의 안주인 중전이 정사를 거머쥐고 시아버지와 권력 다툼을 한 것도 또 잘했다 할 리 없다.
조선팔도가 관찰사나 수령들의 행편은 또 어떻다고 보았겠는가? 나라의 돈을 뭉텅이로 떼어먹은 벼슬아치들이 얼마나 썩었던지 아느냐고 물으면 맞다 할 것이고, 그래서 살기가 힘들었다고 하면 그렇다고 동조하고, 일본에 적극 협조한다고 하도 남을 만큼 동전의 양면처럼 구한말의 정권이 부패한 면이 있다는 것은 알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세월이 갔다는데 싫다 할 이유가 없다. 천황 폐하께서 총독을 보내고 정무 총감을 파견하여 조선 정치를 일대 개혁하라 하였는 바, 첫째는 부정부패의 고리를 싹둑 끊는다고 하면 참 잘된 일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천국의 속방에서 풀려 자주적으로 살 것이라고 꼬드기면 국민들은 현혹당하고 지역 유지들을 해외에 들어가기 시작한 지 어느새 8년이 되었으니 뭐가 뭔지도 잘 모르는 우매한 백성들은 모처럼 만나자고 불러 대접하고 말상대해주며 축혀주니까 일본인들이 만난 것을 자랑삼아 떠벌리고 쪽쪽 친일 세력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겉은이고 속은 검은 백로다. 겉은 거무도 속은 혔던 까마귀보다 악한 정체를 감추고 양의 탈을 썼을 뿐 늑대들이다. 향후 나라의 알갱이를 다 빼먹기 위해 일단 환심을 사고 호기심을 끌어들이는 중이다. 더불어 이에 반대하는 자들은 가혹하게 처단하고 감옥에 가도 극심한 고문을 한다는 말은 않고 꽃노래만 퍼뜨리며 미끼만 던지는 것이다. 낚시로 고기를 잡으려면 미끼를 달아주는 법이며, 그 미끼를 물었다가는 통째로 찌개거리가 되어 죽는다는 사실에 대해 국민들은 무지할 수밖에 없어서 당시 친일파 중에서는 소신이고 철학도 없이 옆집 장례간이 따라갔을 뿐인 딱한 백성도 허다하다. 다음, 편하의 못된 짓거리만. 병합 이듬해 1911년부터 일제가 꿈꿔온 세상은 소위 신민교육 제도다. 새벽 새로운 진짜 신민교육 제도다. 위아래 가리지 않고 일본 제국주의에 충성한 일본인 체질로 바꾸는 것이 일본의 꿈이어서 8월에는 조선 교육령을 발표하고 보통 공립 소학교를 세워가면서 교사들부터 일본 제국주의 군복을 입혀 학생들을 지압해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나라를 집어삼킬 제길의 수단이라면 생각을 바꾸고 머리를 돌려버리는 것인데, 조선의 글방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공립보통학교를 전국에 세운다면서 하루 한 번, 열흘에 한 번, 보름에 한 번씩 소위 영이라는 것을 펴내리기 시작하였다. 국민교육령, 국세징수령, 토지조사령, 향후 몇백 개의 영이 쏟아질지 누구도 미리 예단하기 어려운 일이다. 가령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는 약 2만 5천여 개에 이르는 법률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는데, 현재 국회 계류 중 통과를 기다리는 법률안만 수천 개라고도 하는 만큼 일제는 한일병합 즉시부터 법이라는 말은 찾아보기도 힘들고 무조건 영을 퍼붓기 시작했다. 영이란 무엇인가? 옛날로 치면 어명이고 그때로 치면 꼼짝 말고 따르라고 하는 명령이다. 이것이 조선 총독부 령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여기에 그 많은 영들을 다 쓸 수도 없다. 일단 영을 어기면 처벌 대상이 된다. 알랑거릴 때는 살살되지만 돌아서 영을 다룰 때는 닛본드와 고문으로 초죽음을 만들며 일제에 반항하고 영을 위반하면 용서하지 않았다. 제깍거들이 뭔데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트지도 않는 불법을 내리고 강요하는가? 그래야 조선이란 나라가 일본의 속국이 되고 종의 나라가 되어 향후 동남아나 천국이나 태평양 섬나라들을 집어삼키려 할 때 자기네 대신 싸우고 죽어줄 것이므로 우선 공립보통학교에 군복을 입힌 교사를 배치하고 일본식 교육을 시키자는 일부터 착수한 것이다. 2년차에 이르는 1912년이 되었어도 연초부터 영이 쏟아져 나왔고
이런 류의 영은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정확한 숫자는 그들 말이 알기리겠으나 해마다 날마다 달마다 무더기로 쏟아져 내려왔다. 목적은 전부 조선 착취요 조선 백성을 황국 신민화시킨다는 명목 아래 천황폐에 충성하고 굶어 죽어도 다 바치고 목숨도 내어놓고 복종하게 하기 위한 철저한 인권 말살 비인간적 동물성으로 길들이기 위한 목적일 뿐이다. 미끼 물다가 낚싯바늘에 걸리라는 얘기다. 수산업 조합 규칙, 과세지 견치 작성, 소유권 소재 파악, 조선 민사령, 조선 형사령, 조선 부동산 등기령, 조선 태형령, 조선 감옥령, 조선 부동산 등록령, 조선 등록세령, 조선 경찰 벌규칙령, 조선 관세령, 사법경찰 집무령, 조선인 영장 집행령. 이것이 간략하게 법원 1912년 3월과 4월 중에만 내려진 두 달 동안에만 내려진 짐승과도 같은 조선 총독부가 퍼내려 조선을 제물로 삼기 위한 명령을 법이라는 이름으로 내어놓은 영이다. 그러나 그들은 우매한 백성들에게 말한다. 다 조선이 잘되고 나라를 발전시키며 탐관오리를 뿌리 뽑기 위해서라는 식으로 조선을 옥죄어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에 항거하여 일제를 몰아낼 힘이 있는 조건은 이제 없고 정부도 없어졌다. 물론 일제의 이런 잔악성을 아는 사람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이상제만 아는 것도 아니고 서양식 교육을 받은 신지식인이나 과거 조정에 참여하였거나 독립협회 망민공동에 모였던 사람들, YMCA를 중심으로 한 사회단체와 각급 교회와 선교사들과 목사의 가르침으로 인하여 세상이 캄캄하여도 등불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다. 하지만 등불도 없고 기름도 없고 태울 심지도 없고 등불을 들고 나갈 사람도 없다. 그저 숨을 죽인 채 죽은 듯이 하는 꼴을 보노라니 구역질이 나는 애국지사들이 부지기수이나 일본이 철저하게 막은 것은 사람들이 모이는 문제다. 특히 요 주의 인물이라는 명단을 만들고 일제에 항거한 전직 관료나 지식인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특히 YMCA는 주의 감시 대상 1호라고 할 정도지만 Y는 종교활동과 사회활동만 하는 세계연맹 가입단체이므로 Y를 부수고는 싶으나 여의치 못하다. 때에 일본은 자기라고 하는 훈장을 또 마구 뿌렸다. 조금이라도 가능한 인물은 낮은 대로 남작이고 자기를 많이 뿌렸는데 한규설, 육일전 민영원, 조순형, 조경호 등은 일본인인 자기를 반납하였다. 일본한테 자기를 받고 훈장을 받은 우리 민족은 아마 지금 모두 불살라서지 않았을까? 그러나 당시에는 그게 큰 벼슬이라고 의수되고 자랑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다음, 점점 드러나는 붉은 이빨. 뭔가 일제의 악행을 제대로 아는 민족주의자는 거의 해외에서 나라를 되찾을 방도를 강구하느라 조선을 떠나 움직이고 있었다. 안창호와 안조기은 샌프란시스코에서 흥사단을 조직하였다. 흥사단이란 조선 선비의 올바른 정치력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는 민족단체의 이름이다. 국내에서는 독립의군부도 조직했으나 체포되어 활동이 정지되었고 울분을 참지 못한 임병찬은 총리 대신을 독대하여 국권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했다가 화를 입었으며 만주 봉천성 의회는 조선인과 일본의 토지매매 금지안을 가결하기도 하였으나 결안으로 파헤치기와 다를 바 없는 것이 1913년의 현상이다. 그러나 일본은 역둔토 처분령, 학교조합령, 거류지 제도 폐지령 등을 연일 공포하면서
조선인의 재산권과 인권을 마구잡이로 거머쥐고 있었다. 이때 처음으로 경상도 풍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광복회가 조직되었으니, 광복회는 풍기에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최기준, 유창순, 유창령 등 13개 면에서 발동한 것이 1913년 연말이었다. 1914년이 되자 총독부는 다시 조선행정구역 개편을 단행하였다. 이유는 하나다. 일제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유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전국 13도 370개 17개 군과 3351개 면을 12부 218군 2517개 면으로 나누면서 처음으로 담배에 대한 세금을 거두고자 하여 연초세령을 공포하였다. 담배 세금 내고 안 폈었어요, 예전에. 9월이 되자 일제가 운영하는 한성신보 등을 확장하면서 재청간되어 얼마 되지도 않는 독립신문과 같은 우리 신문 발행 금지령을 내려버려 국민의 눈과 귀까지 막아버렸다. 일제 침략 4년 만에 나라는 거의 씨가 마르고 부서져 가는데 어디까지 양나란 만행을 저지를지 가마득하여 결국은 3.1운동으로 거국적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될 줄이야. 이때만 해도 상상치도 못했을 것이다. 1914년 얘기예요. 5년 후에 3.1운동이 일어날 거예요. 같은 해 14년입니다. 민족법이 공표되었다. 전국의 조선인을 전부 파악하여야 남녀를 구분하고 나이를 구분하여 향후 징용으로 끌고도 가고 정신대로도 잡아가려는 목적이다. 민족법이란 지금으로 말하면 주민등록법인데 애국지사들의 분노는 점점 열기를 더하여 유동관, 박은식, 신규식, 이상설 등은 상해 영국 조계지에서 신한혁명당을 조직하니 활동이 원만할 턱은 아직 없다. 또 이광수, 신익희, 장덕수 등은 일본에서 조선학회를 설립하였으나 어떻게 무엇을 할지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은 없는데 일제는 다시 조선 광업령을 공포하고 모든 공립학교에서 일본 국가 기미가요를 의무적으로 부르게 하는 명을 내린다. 기미가요는 천황의 신민으로 살겠다는 맹세문입니다. 영친왕 이은이죠. 영친왕이 이방자 여사와 결혼을 한 것은 1916년의 일이다. 이방자 여사는 나치모토미야 마사코라는 이름을 가진 일본의 황족이지만 이방자 여사는 그 후 조선인의 피로 가득 채워지기도 하였다. 물론 조선 황실을 꼼짝 말라고 붙잡아 두기 위한 정략 결혼이었으며 의친왕 이강은 일본 사관학교를 마치고 소위로 임관되기도 하였다. 이듬해 1917년 경상도에서 창립한 아까 말한 그 광복회는 광복단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전 경상북도 관찰사 장승원에게 광복단 지급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죽여버리고 사살하고 말았다. 그러니까 독립운동이나 대중시위를 할 수 없는 흑암의 세월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을 찾자면 뜻맞는 동지를 찾아가 만나 의사를 교환하고 모이고 오고 갈 자금이 있어야 하는데 도무지 바늘구멍도 들어가지 않게 철저히 막아 국내에서의 독립운동은 엄두도 못 낼 일이라 미국, 하와이, 상해, 만주, 봉천이나 노령으로 블라디보스톡, 심양으로 떠난 애국지사들이 많지만 일제는 조선인의 해외여행에도 촉각을 곤두세워 쉽지 않아 숨어서 떠나야 했다. 1917년이 되자 동양척식 주식회사 동척이죠. 동척은 조선 땅을 거의 3분의 1 가까이 집어삼키고는 통계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본사를 동경으로 옮겨가 버렸다. 그러나 조선 땅의 상당 부분은 동경에 본사가 있는
동쪽으로 쳐들어간 상태로서 3.1운동 이전까지도 동쪽의 토지 탈취는 계속 이어져 간다. 네, 여기까지 제4권 12부를 읽어드렸습니다. 남의 나라를 가서 잡아먹는 거 어떻게 잡아먹는가 조금 들어보니까 실감이 나십니까? 잘해준다. 왕팬이 멋있다. 걱정 마라. 우리가 신문명 이거 봐라. 자기 나라 자랑하고 뭐 대포 자랑하고 총 자랑하고 그러면서 자꾸 끌어들여 가지고 그래가지고 법을 만들어서 땅 때려서 내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동조하면은 벼슬을 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반항하는 자는 일러 바치면 상을 주는 거죠. 그것을 그래가지고 조선 사람이 1000만 명이라면 10만 명, 50만 명만 포섭을 해서 그래도 다 그 시녀들이지만 그놈들만 하면서 나머지 900만 명, 1900만 명은 상노예를 만드는 거죠. 애국이 무엇이고 충성이 무엇이고 인간이 무엇인가. 김정은이가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2400만 원을 전부 다 자기들 지금 뭐 한 73명이라대요. 평예가 뭐 100명, 200명, 잘해봐야 뭐 10,000명, 뭐 평양에 뭐 특권층이라고 해봤자 200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머지 그냥 2,000만, 2,300만 전부 다 그놈들 죽거나 말거나 전쟁이요. 남북 전쟁 나도 김정은이 끄떡도 안 합니다. 그거 100만 명 죽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100명 죽으면 큰일 납니다. 정권이 뒤집어지고. 그러니까 일제가 지금 그 포악한 우리 국민을 잡아삼키는 일을 뭐 교육령 아이고 웃기고 자빠졌네. 무슨 뭐 조세령 무슨 령 아이고 담배 뭐 연초 납세령 하여튼 뭐든지 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긁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1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